또 하나요. 예. 대통령의 체열 얘기가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체열하고는 예. 다른 체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 대통령 체열한 것 내일 잘 챙기겠다 이건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무엇 때문에 체열을 했는가를 좀 봐야 될 겁니다. 무엇 때문에? 청와대에 의무실이 있고 또 그 주치의가 있고 의무장교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체열한 부분을 밖으로 가져갔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알기 위한 정도의 체열이었다면 요즘 뭐 병원 가면 피 뽑아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뇨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신장이라든지 예. 이런 걸 갖다가 어느 정도 수치인가를 알기 위한 체열 정도라면 굳이 밖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 청와대에서 청와대 기능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더 그렇겠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의 피를 굳이 뽑아가지고 차원병원에 가져갔다가 거기서 다시 가져오는 이런 부분은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피를 뽑은 부분을 가지고 뭐 혈소판을 갖다가 추출했다든지 또 무슨 배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줄기세포 같은 배양을 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추출해서 예. 다시 배양을 해가지고 다시 재주입하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차원병원에 가져갔겠죠. 예. 단순한 피 검사를 해서 가져가진 않았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피를 갖다가 밖으로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대통령한테 재주입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차원병원이 하던 그 예. 줄기세포와 관련되는 그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 때문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국가 기밀이라든지 또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이 유해 요인.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누가 뭘 갖다가 조금이라도 한 방울이라도 주입하면 대통령이 이 유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주고받은 부분에서요. 이 전부 다가 최순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 대통령한테 주입시킨 예. 행태들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심지어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뭐 주사 아줌마까지 뭐 기치료 아줌마요. 예. 그러니까 근데 9시 10시에 들어가서 12시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송 의원님. 이걸 보면 말입니다. 2013년 5월 말에 이 체열한 것은 2013년 5월 말쯤이면 시기가 여기에 4월, 5월 사이에 기치료 아주머니, 주사 아줌마가 그렇죠. 4, 5회씩 덜랑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체열을 한 것이 사실은 정확하게 차원병원 갔는지도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체열한 예. 것만 지금 나온 그렇죠. 거예요. 차원병원 간 거는 9월 2일 날 김상만 씨가 간호장교를 시켜서 최순실이라는 이름 가명하에 참 은닉된 이름 하에 예. 가서 나가 조사를 했는데 그게 왜 하느냐 하니까 사실은 면역세포라고 하다가 나중에 말을 호르몬 체크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예, 바꿨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황 소장이 방금 지적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왜 주치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혈액 검사라는 것은 국군병원 같은 딱 정해진 정말 대통령의 건강을 공식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있죠. 불구하고 그런 걸 두고 그것도 정상적인 근무 시간도 아닌 밤 9시에서 뭐 10시, 11시 이런 때에 체열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예. 이 어떤 법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예. 정말 심각한 어떤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걸 직간접적으로 계속 노정해주고 있는 하나의 근거가 아니냐. 예, 또 예. 사실은 통수권자가 이렇게 건강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예. 정신적인 육체적인 상황을 정도를 지키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예. 의심을 한번 가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건강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체열은 2013년 9월 김상만 원장이 차원병원에서 가져왔다는 거하고 이거는 5월이니까 또 다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또 다른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한 번과 두 번 지금 이 두 차례가 밝혀졌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거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었을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황장수 소장님이나 뭐 송영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혈액이나 이런 채취는 정말 우수한 국군병원이라든가 국군병원 아니더라도 서울대 지정병원, 병원을 지정해서 혈액 검사를 할 수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굳이 이렇게 비밀리에 몰래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불법적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치료나 어떤 시술과 관련해서 드러나고 싶지 않은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무언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기사가 바로 어제 하나가 났습니다. 예. 차움병원의 그룹 일가의 회장 일가가 예. 무려 19차례 불법 세포 치료 시술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예. 면역 세포를 추출해서 그냥 이거를 본인의 어떤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 세포를 분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배양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증식해가지고 배양해가지고 치료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차병원 그룹 일가가 이것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김상범 원장도 그랬고 뭐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의 어떤 간 그런 부분이 예. 면역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얼머부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 것, 숨기려고 했던 무엇인가 있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혈액에서 추출을 해서 면역 세포를 분리 배양한 다음에 예. 어떤 불법적인 치료제를 시술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그럼 일단 어디로 갔느냐 이게 일단 차움 쪽이 좀 유력한 유력한 상황인 것이죠. 거네요. 예.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국가 이급 기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가 그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예. 정보기관들이 이 정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전쟁을 벌일 때 그 나라 국가에서 만약에 정보를 취득한다고 하면 어떤 걸 제일 알고 싶어 할까요? 대통령의 건강일 겁니다. 예. 대통령이 제대로 진짜 국정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뭔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 정상회담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정상회담을 할 때 상대국하고 굉장히 중요한 협상을 벌인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함을 빨리 느끼는 사람이라고 하면 굉장히 일정을 빡빡하게 짜줄 겁니다. 아, 그렇게 예. 하면 막상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굉장히 예. 힘들어할 거고 협상을 길게 질질질 끌었을 경우에 그걸 너무 견디지 못한 나머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심리적인 어떤 흔들림을 이용해서 유리하게 협상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비선 의료진이 책임지도록 하고 자기 예. 혈액 안에 요즘 혈액 검사하면 암까지 다 나오는 그 정도까지 지금 굉장히 분석 기술이 뛰어난데 혈액을 외부로 반출하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사실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정보기관 관계자가 얼마든지 맘만 먹었으면은 그 예. 어떤 누군가와 접촉을 해서 뭐 돈을 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을 좀 구슬릴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박 대통령의 건강을 빼가지고 갔다면 이거는 국가 안보나 국가의 어떤 정책에도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예. 근데 그런 것조차 박 대통령은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 수 있다. 주변 참모들도 마찬가지로 왜 저희가 김정은 건강을 그렇게 뭐 과한 측면도 네. 있지만 매일 그렇게 유시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예.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요. 한 달 전쯤에 방송을 했죠. 한 생명과학업체에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2010년쯤에 예. 이런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해당 시술은 그러니까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 체에서 배양된 줄기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자가 배양 줄기세포를 다시 재주사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국내에서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한국 사회의 지도층이나 유명 인사들이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 있었다. 예. 이런 그렇게 보도를 보도한 적이 했었습니다. 있었죠. 예. 그 이후에 차움병원이 또 이런 체세포 배아 줄기세포 연구 부분을 갖다가 승인을 갖다가 이렇게 조건으로 받았고 예. 사실상 이런 불법에 가까운 이런 일들을 일부 해오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았는데 아까 김남국 변호사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나들은 그걸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요. 지금 아직까지 좀 위험성이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 조사가 연구가 앞서가 있는 병원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암암리에 보통 일본에 가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김기춘 예. 실장도 논란이 그런데, 됐었고요. 그런데 이 자기들끼리는 국내에서 맡고 있는 정황이 지금 드러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 대통령 피를 그냥 뽑아서 외부의 병원에 보냈다라는 거는요. 무슨 클리닉에서 일상적인 검사 테스트를 위한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조금 예. 조금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본인의 혈액에서 면역 세포를 추출해서 그거를 다시 이제 뭔가를 쓰는 것은 사실은 분리 이렇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건 의료 행위 일환으로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추출한 면역세포나 줄기세포 이걸 가지고 배양을 해가지고 어떤 목적, 치료 목적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새롭게 만들면 이것은 예. 의약품이 돼버립니다. 의약품이 되려면 우리 식약법에 따라서 사실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허가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불법 의료 시술이 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2013년 4월에서 한 6월 그때 뭐 기치료 아줌마도 들락달락하고 또 주사 아줌마도 왔다 갔다 하고 이 체열도 누군가 받으라고 뭐 왔다 갔다 했을 테고 당시에 청와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사실은 촛불 시위라는 게 그 탄력을 받은 이유가 예. 사실은 이게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가 운영 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극소수에 의한 갑질이다. 이런 예. 문제들이 전부 다 연계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촛불 시위가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 촛불 집회가 아무리 뭐 뜻이 이 반듯하고 뭐 극단적으로 좋게 표현해가 숭고하다 손치더라도 예. 어떤 모멘텀이 안 이루어지면 않는데 그 밑에 휴화산처럼 사실은 폭발하지 않았지만 이 축적된 요인들이 계속 그 박 대통령의 소통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단순하게 수석 회의를 운영하거나 그냥 얘기하는 그 말씀의 스타일뿐만 아니라 예.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비선이라든가 정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 시스템을 타지 않는 이런 예. 비선 체계 운영들이 다 이 암암리에 비밀리에 뭔가를 해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그 정황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분노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탄핵 지금 가결하고 난데 객관적으로 이건 정말 박 대통령이 너무나 국민들을 위하지 않고 안 했다라는 것을 딱 까발셔가지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고 있는데도 국민들의 여론이 1000만에 가까울 정도로 들끓는 이유가 예. 못 믿겠다는 거죠. 그 못 믿는 이유가 뭐냐? 뭔가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거라는 거죠. 네. 예. 그런데 그 주사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왜 최 씨 자매들을 놔주는 주사 아줌마가 있었다는 거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청와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즘 뭐 안 들어갔다 안 했다 몰랐다 이게 예. 유행이어가지고 진짜 안 했는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순실의 행동 패턴과 습관이 그대로 박 대통령한테서도 그렇죠.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지금 뭐 수석 비서관의 지시 문제도 그렇고 박 대통령의 어떤 뭐 비선 주사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게 최순실이 하는 거를 박 대통령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모방하듯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렇게 가정해 보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해왔던 여러 국정 운영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최순실의 생각에서 박 대통령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세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최순실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최 씨 자매에게 주사를 놔줬다는 아줌마는 이 인터뷰만 보면은 사실을 말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면은 또 다른 아줌마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제3의 아줌마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주사 아줌마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과거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또는 최순실 씨의 어떤 태도라든가를 보면 보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뭐 주사 아줌마를 섭외한다거나 뭐 비선 의료진을 구한다거나 그런 게 그러진 아니라 않죠. 예. 전부 다 최순실 씨가 소개해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전에부터 쭉 뭔가 이렇게 치료를 받거나 기치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관계를 쭉 가지고 이어왔던 것을 보면 아마 이 주사 아줌마도 최순실 씨가 소개해 준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 집에 들어다녔던 어떤 주사 아줌마와 예. 청와대에 들어다녔던 어떤 주사 아줌마가 동일일 가능성이 높고 이 지금 주사 아줌마가 이야기한 어떤 언론에 이야기한 진술은 좀 본인이 뭔가 얽매이고 이런 게 연루되기 싫어서 적극적으로 부인한 진술이 아닌가라는 아니 그런 그럴 생각을 수도 해보게 있는 게 지금 특검에서 이 불법 시술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수사를 얘기를 하고 하겠다고 있거든요.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잠깐만요. 짧게 하고. 주사 아줌마 뭐라 하냐? 프로포폴이 우유 색깔이에요. 누가 자기한테 프로포폴이라고 물었어요? 근데 프로포폴이 우유 색깔이 색깔은 왜 아니에요. 얘기를 하냐고 이걸. 네가 청와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묻는데
프로포폴이 우유 색깔이에요. 예. 이 얘기는 프로포폴 조사를 자기가 나았거나 프로포폴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도리어 반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를 갔느냐고 얘기하는데 예. 프로포폴이 우유 색깔이에요. 나는 노란색 주사밖에 안 났어요. 예. 이렇게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마약류 의약품이니까 조금 겁을 먹을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최순실 집에서 프로포폴 이런 게 소위 말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태반 앰플들이 박스째로 있었다라는 걸 그 집에 가사 도우미 아줌마도 또 봤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쓰는 용어가 최순실 자매도 쓰는 용어가 똑같이 주사 아줌마, 청와대에 쓰는 문자도 주사 아줌마. 이 같은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부류거나 같은 동일한 사람인가를 그걸 시사하는 하나의 예, 예.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보안 관계 때문에 복수의 사람을 쓰지를 않겠죠. 최순실이 그렇겠죠. 집에서 맞는 것도 그렇고 저렇게 주사를 넣는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저 불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청와대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놓은 시간도 그랬습니다. 9시, 10시에 가서 심지어 12시에 그러니까요. 집으로 데려다 줬다. 그렇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수면이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업무와 관련되는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저녁에 그 시간쯤 되면 다 퇴근했을 거 아닙니까? 예. 또 그 사람들이 저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차마 주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을 넣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대통령의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패션, 뭐 가방, 머리, 그다음에 말투 모든 부분이 수십 년간 최순실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 심지어 옆에 보좌하는 사람의 대통령을 통제도 수십 년간 지배되어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은 자신도 알게 모르게 가족이나 지인 또 자신이 같이 하는 정치적 동료 이런 사람들로부터 차단이 되고 예. 성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있었던 뭐 이 배아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무슨 면역 뭐 정진 치료나 이런 부분들도 최순실이 하던 그 가족이나 이런 일당들이 하던 부분이 전부 그대로 대통령한테 옮겨왔다. 이전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바타로 이렇게 전락해 가는 이런 부분이 국정 운영에서 이렇게 예.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네요. 예. 조금 좀 시각을 바꿔서요. 지금 최 씨 주사 아줌마, 최순실한테 주사를 놔줬다는 아줌마가 내가 무슨 청와대를 무슨 수로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청와대 이렇게 다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기치료 예. 아줌마도 들어가고 주사 아줌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들어갔다고 하고 이른바 보안 손님들이 이렇게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와대가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가려고 할 때 보안 시설이라 그러면서 압수수색 못하게 했잖아요. 맨 그렇죠. 처음에. 예. 그리고 저 국회의원들이 현장 조사 간다 그랬을 때도 보안 시설이라 그러면서 현장 조사 못하게 했잖아요. 예. 정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누구는 그 보안 시설에 막 들락날락하고 예. 누구는 보안 시설이라 그러면서 국회의원조차도 안 들여보내는 청와대가 이게 무슨 논리가 맞습니까? 예. 이 말도 안 되는 대응을 지금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아까 보안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아줌마들이 최대로 한 3시간 정도 있으면 한 12시 정도가 되니까 직접 이 아줌마들의 집까지 데려다 줬을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안의 이영선 행정관이나 등등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감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사람도 이영선 행정관이고 예. 픽업해온 사람 그리고 마중에 태워준 사람도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옷이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과 필요한 어떤 것들을 거의 뭐 비서처럼 해준 사람이 이영선 행정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이영선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문회에 출석조차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예 그냥 긴급체포든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서 이 사람에게 정말 얻어낼 수 있는 진술이 정말 무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 조사를 한번 받았었나요? 검찰 조사 받고 이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이제 이영선 행정관이 어떤 진술을 했다라는 부분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어떤 보안 용어원과 관련된 것, 최순실 씨가 뭔가 이야기하는 것을 다 전달한 건 뭐 정호성 비서관이지만 예. 실제 뭐 실행에 움직이고 최순실 씨를 따라다니면서 보좌하는 그 역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서 뭔가 그 가교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영선 행정관과 윤 전 최 행정관이 정말 이 모든 비밀을 풀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속해야 된다. 예. 근데 여기 링거 주사요. 흔히 뭐 우리가 링거 주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원래는 생리 식음수를 맞지 않습니까? 병원에 예, 가면 예. 꼽아 놓는 거요. 근데 그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이런 다른 주사
액체를 갖다가 넣어서 그것이 들어가기 위한 용도로 정맥에 놓기 위해서 링거를 달지 옛날처럼 뭐 몸이 완전히 쇠약해가 영양실조 있을 때처럼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보통 뭐 이 일상적인 생리식염수나 포도당이나 그다음에 그 이 아미노산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기본이고요. 거기에 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최순실이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링거를 맡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링거 안에 뭘 탔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예. 자, 그런데 이게 한 번 맞았다 하면 한 3시간쯤 한다 하면 보통 주사 맞으면 그 수액이 다 빠질 때까지가 한 3시간쯤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 대통령한테 9시, 10시쯤 가서 만약에 12시쯤 나왔다면 한 3시간 맞았을 수 있는데요. 예. 도대체 대통령이 수액을 맞을 일이 없어서 그걸 3시간씩을 갖다가 자리에 누워서 맞고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안에 뭘 주입을 했느냐라는 부분은요. 이 사람 잡아와가지고 특검이 조사를 예. 해야 되고 그 부분도 규명돼야 되죠. 이 사람은 예. 이 자체로서도요. 지금 불법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방전 없이 이 개인들에게 가서 링거를 통해서 또 거기에다가 불법 의약 이 주사 액제를 갖다 넣어서 이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송 의원님. 약간은 딴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특검이 계속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한다 하는데 저는 말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걸 굉장히 좀 느끼는 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영선 행정관을 조사하려면 무조건 안봉근 비서관을 불러와야 됩니다. 안봉근하고 진량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데다가 채용을 했고 이 소위 말하는 보안 손님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들랑거리게 하는 지시도 전부 안봉근이가 하거든요. 예. 안봉근 비서관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세월호 당일 또 김장수 안보실장이 서면 보고 자료를 누구를 줍니까? 안봉근 안봉근을 비서관이 주지 없다고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도 예. 안봉근은 단 한 번도 지금 불러와가 조사를 한다든가 얘기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리고 안봉근은 박 대통령의 대표 시절에도 항상 그 앞자리 기사 옆자리에 앉는 게 안봉근 예. 비서관 자리예요. 근데 안봉근을 불러와가지고 특검에서 조사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예. 이 집중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정호성만 잡아여놓고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는 말은 특검에서 계속 세월호 7시간 본다고 하는데 진짜 핵심 사람을 아는 게 이게 안봉근이 뭐 객관적으로 증명된 게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그렇지만 예. 검찰이나 경찰에 특히 경찰 인사에 제일 많이 개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특검에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볼 의지를 갖고 있는가 알겠습니다. 좀 그럼 두 분 의심- 나왔습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이랑 이영산 행정관 어떻게 윤전추가 행정관도 받는 있고요. 왜냐하면 그 정호성 비서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후 2시에 처음 대통령한테 연락을 했는데 관저에 누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영선과 윤전추는 항상 관저에 근무를 합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